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잘 들리시죠? 예, 자, 네. 오후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시죠. 일단 오늘 뭐 지수는 이제 무난하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고요. 개별주, 테마주 쪽은 이제 뭐 종목별로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후에는 오전에 이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스닥 있죠? 코스닥 종목들 이제 수급을 좀 보면서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네. 추세 분석이라고 써놨는데 쉽게 얘기해서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그 지수는 지금 현재 이러고 있거든요. 현재 코스피 지수 0.6% 상승 중, 그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도 0.6% 상승 나와서 이제 12월 달에 이제 하락하기 전 단계까지 이제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 체크하면서 가시면 좀 편안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한 보름 뒤에, 그죠? 우리 설 명절 끝나고 나면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한번 할 거예요. 이번에도 한 0.25%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데 2월 초로 예정돼 있거든요. 그 회의가.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뭐 불안 심리, 관망 심리, 아니면 바닥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심리들이 이제 뒤섞여가지고 시장이 약간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큰 급등이 나오거나 큰 폭락이 나오기보다는 분위기 자체는 이제 어느 한쪽으로 이제 쏠리기보다는 그냥 어수선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뭐 올라간다, 아니면 뭐 급락한다, 아니면 뭐 횡보한다, 그죠? 네.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현재 종목들이 처해 있는 추세, 그죠? 어느 추세에 속해 있는지, 상승 추세가 많은지, 하락 추세가 많은지, 강세 종목이 많은지, 약세 종목이 많은지, 만약에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면 신고가가 많이 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바닥에서, 그죠?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눌림목이 많은지, 그죠? 눌림목이 끝나는 게 많은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주기적으로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면 되거든요. 차트를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라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잘 이렇게 듣고 참고하시면 돼요. 지난주 금요일날 여기 라이브 회원들은 한번 해드렸는데 그날은 그날의 급등주 아니면 급락주 가지고 보여드린 거니까 오늘은 이제 오늘에 맞춰서 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 들어서 이제 이해를 다 하셨을 겁니다. 금요일날. 근데 오늘 또 보시면서 역시 추세가 살아있구나, 아니면 그때랑 똑같구나, 이런 걸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더 도움이 더 되시겠죠, 그죠? 네. 자, 그럼 하나하나 보죠. 네. 일단 뭐 지수는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대형주 보니까 뭐 은행주들하고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막 은행주 폭등 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아까 아침에 뭐 KB금융 있죠? 신한지주 6%, 막 KB금융 저 대형주가 4%씩 올라오고, 카카오도 막 급등하고, 지금 개인들이 버린 주식들 막 지금 급등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건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개인들이 아무튼 오전에 그 뉴스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지만, 쉽게 얘기해서 개인들이 뭐 오랫동안 들고 있던 거 다 버리고, 그죠? 네. 폭락하는 쪽에 아니면 약세장 쪽에 관련된 주식을 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대표적인 게 경기방어주하고 고퍼스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 주식을 다 그렇게 샀겠어요? 네. 주식시장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보유 종목들이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죠? 네. 그럼 보자고요. 진짜로 그렇게 됐는지. 어떤 기준으로 보여드릴 거냐면, 잠깐만요. 여기 YBM넷은 아까 매도 사인 내드렸어요. 회원분들. 혹시 문자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지금이라도 보시고 좀 파세요. 네. 아직도 뭐 20% 이상 급등해 있으니까 아까 25%까지 갔고, 네. 혹시 문자 나간 거 못 봤다 그러시면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하세요. 네. 지난주 월요일날 사는 건데 잘 됐네요, 그죠? 네. 물론 이제
그죠?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은 더 올라와야 되고. 네. 한번 내드린 거니까 요즘에. 그죠? 자, 그럼 보죠.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면 오늘은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오는데, 자, 요거하고 차트를 요걸로 준비하죠. 자, 이거를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뭘 볼 거냐면요, 이걸 볼 거예요. 제가 여기 뭐 상한가 한 것들 있죠? 나노 이런 거. 작년 여기서부터 볼까요? 이렇게 보죠. 네. 작년 한 6월 정도부터, 작년 6월달, 진짜 재작년, 네. 재작년 한 6월부터 최근까지 이제 차트를 딱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오늘, 그죠? 오늘 코스닥 쪽에서 상승 1위, 상승률 오늘 코스닥 1위부터 한 100이나 아니면 시간 내면 좀 더 볼게요. 아무튼 쭉 보여드릴게요. 그냥 뭐 이런 이 종목이 뭐 때문에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별주들이 도대체 급등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이 얘기 지금 2주 넘게 하고 있는데 잘 보시란 얘기예요. 키포인트는 신고가 나는 주식이 많은지, 아니면 신저가 나는 주식이 많은지, 아니면 바닥에서 튀어 올라오는지 잘 보시란 얘기예요.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어요. 바보가 봐도 이건 보여요. 바보가 봐도. 그 정도로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보죠. 코스피 말고 이제 코스닥 위주로 보는 이유는, 코스피 쪽은 뭐 ETF도 섞여 있고 막 그래요. 우선주도 있고. 그래서 좀 보기가 애매하니까, 그래서 코스닥을 놓고 보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제 우선주나 ETF, ETN 같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나노 상한가가 들어왔는데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튀어 올라오죠. 차트가 다 박살났었죠, 그죠? 자, 핑거 스토리. 이거는 신규 상장주인데 좀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 알체라. 이게 지금 그 메타버스 관련주로 급등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자, 여기에서 재작년에 44,000원, 최근에 5,000원 무지하게 급락했었죠. 여기서 튀어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잘 보세요. 거래가 다 있어요. 거래가 없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거래가 다 있다니까요. 약세장이 뭐예요? 주가도 안 올라가지만 거래도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거래가 없기는요. 이런 얘기하면 또 바로 반감 가지시는 분들 이러겠죠. 아니 그거야 오늘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있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계속 보세요. AT 세미콘 낙폭과 대주인데 거래 있죠. 바닥에서 나오죠. 핸디소프트 낙폭과 대주 거래 있죠. 이 정도 거래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KH전자 차트 보면 진짜 불쌍해 죽겠습니다. 거래가 실린 상태로 급등 나오죠. 물론 동전주라서 얘기하기 뭐합니다만. YBM넷 지난주 월요일날 회원들한테 원래 기존 보유 종목인데 추천을 좀 해드렸어요. 네, 낙폭과대가 심해가지고 단타 치시라고. 기존에 갖고 있는 거 기존에 갖고 있는 거고, 이건 이거대로 하려고. 네. 오늘 총 저희 방에서 매도세이 4개 나갔어요. YBM넷 20% 이상 급등 중. 정부 정책 수혜주죠, 그죠? 네. 캐리소프트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리소프트는 지금 저 위에서 이러고 있고, 밑바닥에 있는 게 YBM넷이니까, 그죠? 여기서 올라오죠? 거래 있고요, 당연히. 물론 여기만큼은 없죠. 그죠? 그러나 바닥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면 굉장히 많은 거래량입니다. 네. 미스터블루 이거는 이제 중국 호재 때문에 먼저 갔던 거고, 자 이거는 뭐예요? 52주 신고가죠. 8개 보셨는데 총 8개 중에 52주 신고가 나는 게 별로 없어요. 코스나인 밑에서 치고 올라오죠. 거래 당연히 있고, MBT 밑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SD생명공학 이건 패스. 네, 운키 안 보여서. 애니농률 재작년 윤석열 테마주 우두머리, 그죠? 이제서야 올라오죠. 최근 일주일 내내 잘 올라왔어요. 유메이드 맥스 게임주였는데 뭐 이런저런 좀 말이 많았죠. 반등. HPO 거래도 있고 바닥에서 나오죠. 우리기술 투자.
마찬가지죠. 캐리소프트 아까 얘기했고, 유료메카 신규 상장주인데 낙폭과대 심했는데 거래가 수반되면서 올라오죠. 이게 어떻게 조종장입니까? 물론 지금 이제 17개밖에 안 받지만, 그죠? 아난티 낙폭과대주인데 꽤나 많이 올라왔네요. 표정이 괜찮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낙폭과대주 최근에 거의 1월 3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지난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다 많이 빠졌어요. 그죠? 개미도 다 나가라고 세력들이 친절하게 하락시켰거든요. 타코미디어. 자, 낙폭과대주인데 티 올라오죠. 거래 있고,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만큼 거래가 나올 수는 없겠죠. 바닥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면 굉장히 훌륭한 거래량이고, 좀 더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고마운 거래량입니다. 대한광통신, 자, 반등 3개 나오죠. 거래 있고, 저스템 생소한 종목이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급등, 서진 오토모티브, 이야 올라오죠. 거래 여기까지 느낌이 오시나요? 뉴질의 파마 12월 달에 미리 준비해 놓고 지금 추가 상승 나오죠. 뷰노 낙폭과대주 거래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올라오죠. 네. 다물 멀티미디어 진짜 이게 옛날에 다물 멀티미디어가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로 많이 가갖고 회사 이름이 그죠? 네, 다물 멀티미디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가죠. 네? 근데 옛날의 모습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지 열심히 가고 있네요. 옛날 안철수 테마주, 이노룰스 좋죠. 모두 투어 아니 경기 침체라고 해서 사람들 다 도망갔는데 웃긴 건 뭐냐면 오늘 급등하는 종목이 은행주 그 다음에 여행주예요. 맨날 TV 틀면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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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다. 근데 주식시장 보면은 거꾸로 올라가죠. 안 이상하세요? 개인들이 그만큼 확실하게 나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로닛 윤성 FNC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네. 했어. 홈캐스트 요거 52주 신고가 지금 30개 정도 보셨는데 52주 신고가 나는 게 한 3개? 많아야 4개 아닌가요? 그럼 뭐예요? 10분의 1 그죠?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급등주 갖고 보여주면 누가 모르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신고가 나는 거 거의 없어요. 바닥에서 지금 다 올라오잖아요 지금. 이트론, 바이브 컴퍼니 거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약세장입니까? KH건설, 아모텍 다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지금. 에드바이오텍, 맥스트, 눌림 모르고요. 정원 엔시스 그죠? 거래가 아직 충분히 많지는 않지만 장중에 잠깐 들었다 놨네요 그죠? 방향을 좀 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일반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원 엔시스까지 봤죠? 피미스 42. 네. 밑에서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차트가 다 똑같잖아요. 지금은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네. 선돌 신규 상장주인데 낙폭과대주 상장하자마자 반토막. 고점은 24,000원, 저점은 12,000원. 딱 반토막 내놨고 반등. 밑에서 나오죠? RF 세미 밑에서 미친듯이 올라오잖아요. 언제부터요? 개인들이 고퍼스 많이 사가면서부터.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고퍼스 사면서부터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넥스턴 바이오, 엠브레인 들어가잖아요. 지금 데브 시스터즈, 한스 바이오메드. 요즘에는 진짜 회사 이름을 이렇게 쭉 보시면 회사 이름만 보면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되게 쉬웠는데 제가 최근에 얘기 한번 했었는데 회사 이름 보면 진짜 뭐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지, 그죠? 네. 뭐 약간 그죠? 눈치를 좀 챌만한 것도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회사인가? 네. 회사 이름을 너무 멋지게 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트론 이런 데서 튀어나오죠. 정원에시스 아까 얘기했던 거고. 아 이거 좀 바뀌었구나 지금. 네. 솔트룩스 이거는 이제 52주 신고가 나는 거. 몇 개 안 되죠, 그죠? 네. 리메이드, 안드, 비오 살살 돌리잖아요 지금. 애니플러스는 중국 때문에 좀 먼저 올라온 거고. 라파스, 줌 인터넷 다 밑에서 튀어 올라오죠. 지수랑 상관없이. 팅크웨어, 신텐카 바이오, 컴투스 홀딩스, 브레인즈 컴퍼니 거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즈윅 스튜디오 살살 돌리고 있고. 플라즈메 지금 올라오는 거는 이제 몇 퍼센트냐면 5%. 현재 5% 상승 중인 종목이니까 크게 급등도 아니죠 사실, 그죠? 네. 이라이콘 아까 뽑았다가 뒤로 후퇴. 네오크레마 살살 올라오고. 이거는 이제 거래 없죠. 자율반등이에요. 자, 4%대 지금 상승 4%짜리 보는 겁니다. 큰 급등도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올라오잖아요. 상한가만 너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비즈니스 온. 네. 플래티어 거래 없이 올라오죠. 네. 그냥 조용히 자율 반등 나오는 겁니다. 엠노 거래도 없는데 참 잘 올라오고. C랩 요건 오늘 재료 있어서 급등하는 거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돌리죠. 셀리드 아직 거래 없는 거는 이제 자율 반등이고 살살 돌리는 거예요. 요러다가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호재가 강하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치고 나가는 거예요. MP 살살 돌리고. 다 메타버스 아닙니까 이거? 그죠? 네. SBB테크, 미래컴프, 메디포스트, 심기, 3기, 네. 엑센,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또 가네 이거, 그죠? 네. 플리트, 엘로프 이런 회사들은 좀 잘 참고만 하세요. 이게 회사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이건. 네. 자비스 다 낙폭과대주들이죠. 네. 근데 주식을 안 산다고요? 널렸는데. 자 이제 종목 언급 없이 쭉 보여드릴게요. 지금 82 정도까지 봤는데 한 152까지만 보죠. 152.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신저가 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1월 3일 정도가 바닥이라니까 대부분. 원전 테마주의 우두머리 중 하나였던 보성파워대, 포인트 엔지니어링 크게 올랐네.
생소한 종목들 많죠, 그죠? 네. 자, 131위. 네. 지금은 3% 올라가는 것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3% 상승 중인 거. 네. 솔본 이거 잘 만들어놨네. 메가임드도 잘 만들어놨고. IB 경영도 잘 만들어놨네. 자, 여기까지. 150개 보셨는데 신고가 나는 게 10개가 안 되죠? 그죠? 신고가 나는 게 10개가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대부분 바닥에서 올라온다니까요. 이 얘기를 연초부터 많이 해드렸는데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승한 것만 보여주고 하면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락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하락률 거꾸로 뒤집어서 하락률 저기 어디에요? 1위부터 요거 한 30개 50개? 왜냐면 한 30개 40개까지만 보면은 마이너스 3%니까 마이너스 3%가 금방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100개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참고로 미리 얘기해 드리는데 신저가 내면서 급락하는 것도 있겠죠, 이 중에.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최근에 단기 급등을 했거나 아니면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급락하는 경우가 많을걸요. 보시라니까요. 아우딘 퓨처스 이건 뭐예요?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떨어진다, 그죠? 아무튼 급등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유네코는 파란색이니까 넘어갈게요. 아, 봤네. 패스. 못 본 걸로 할게요. 메디콕스 이런 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거래가 실리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급락하면서 전저점을 깼는데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지 찾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대량 거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안 보는 게 좋습니다. 히림 최근에 급등했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9%. 누리플랜 최근에 급등해서 다시 누르는 거 아니에요. 눌림목이죠. 푸드나무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닥에서. 펜젠 최근에 들었다가 놓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6%. 더코디 똑같잖아요. 그냥 최근에 들었으니까 누르는 거죠. 그냥. BHI 똑같아요. 네. 다우데이터 많이 왔다 보죠. 자연광경 상한가 나오고 누르는 거예요. 그냥. KG ETS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냥. 똑같죠. 유니언 커뮤니티 목요일날하고 금요일날 급등했었네요. 그 마이너스 5% 당연히 누르는 거죠. 네이처셀 이거는 누른다기보다 네이처셀은 여기 들고 있는 분들 중에 누가 되게 힘드신 것 같아요. 누가 탈출하는 것 같아 지금. 손절. 나 그만할래. 나 주식 그만할래. 탈출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패스. 이것도 뭐 올렸던 거 누르는 거 아니에요? 코드네이처 똑같죠. 소전기죠. 네. 플래스크 이거는 희망이가 없다 이건 거죠. 네. 오르비텍 최근에 원전 테마주 들었다가 누르는 이것도 뭐 정상적인 거.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쌍방으로 넘어갈게요. SBW 생명과학 패스. 네. 인터엠 최근에 단기 급등 누르는 거. BL 똑같죠. 소니드 똑같고 바디텍메드 똑같죠. 비모와 그렇고 에너토쿠 올렸다 누르는 거. HLB 테라퓨틱스 똑같고 GW 바이텍 똑같고 그지? KINX 단기 급등에 따른 눌림목. 눌림목이라고 보다 하락이죠. 네.
저널 포커스. 딱 그렇잖아요. 더 이상 볼 게 있습니까? 리더스 기술 투자. 이게 대통령 얘기 나오면서 자꾸 올라가던데 이것도 뭐 단기 급등했다가 누르는 거. 여기 이제 마이너스 3%니까 더 이상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해가셨나요? 네. 신저가 하는 거 있습니까? 아까 뭐 메디콕스 이런 거? 이건 제가 문제했다고 하잖아요. 없어요. 크게 문제되는 게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제 무릎을 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야죠. 아, 내가 속았구나. 누구한테요? 뉴스를 많이 본 내 생각에 속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뉴스를 많이 본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뉴스 많이 보지 마시라고. 더 힘들다고. 뭐냐면 뉴스를 많이 본 내 자신한테 속았구나라고 결론을 지시면 돼요. 시장이 계속 안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 뭐를 많이 샀다고요? 아침에 개인들이 삼성전자 GMI 팔았다 그랬죠? 아침에 보여드렸던 뉴스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니 종목만. 개인들이 제일 많이 판 거 삼성전자. 저점 대비 10% 이상 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10%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10%. 올랐잖아요. 실제로 54,000원에서 6만원까지 바로 왔는데 대충이 아니라 진짜로 10% 올라온 거죠. 좀 더 오르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개인들이 SK하이닉스 그렇게 많이 팔았다면서요. 저점 73,000원. 최근에 얼마예요? 거의 9만원 가까이 갔어요. 대충 계산해도 20% 아닌가요? 이날 하루 오른 것만 해도 7%인데. 그리고 카카오 미치겠습니다. 1월 3일이 저점, 이때부터 1월 3일부터 개인들이 고포스를 그렇게 많이 샀다니까요. 여기 51,400원. 지금은요 65,000원까지 왔잖아요. 대충 계산하죠. 51,000원에서 65,000원까지 얼마 안 돼요. 30% 조금 안 되네요. 25% 이상 수익 아니에요? 그리고 KB금융도 있었죠. 배당날 끝나고 저점 47,000원. 오늘 6만원. 얼마 올라간 거예요? 30% 이상 올라갔어요. 30%. 경기 침체 온다고 뭐 난리가 나더니 은행주 보실래요? 제주은행. 차트 안 무너집니다. 카카오뱅크 4%. 우리금융지주 4%.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3%씩 올라오죠. 계속 올라가요. 미친듯이 올라가요. 경기 침체 온다면서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갖고 올해 우리나라 위기에 빠진다면서요. 근데 은행주들이 왜 가냐고요. 도대체. 주주 친화 정책 때문에 간다고요? 언제는 주주 뭐 배척하는 정책 펼쳤습니까? 말을 좀 세게 할게요. 언제 은행이 주주를 배척하는 정책을 대놓고 펼쳤냐고요. 주주 친화적인 정책 때문에 간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기업은행 반등 무지하게 세게 나오고 있죠. BGB 금융지주, 그죠? 6,600원이 저점이고요. 지금 거의 8,000원 가까이 왔어요. 그럼 얼마예요? 이것도 20% 가까이 오른 거예요. 신한지주 오늘 6% 올라갑니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캔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저점 34,000원, 지금 44,000원, 거의 44,000원이죠. 만원 올랐어요. 만원. 그래 이것도 25%에서 30% 가까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대형주가 신한지주는 시가총액이 이게 우리나라 10위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히 10위 안에 들어가나요 지금? 10위 왔다 갔다 할 텐데 아무튼 그래요. 하나금융지주 6%. 은행에다가 적금 넣지 말고 차라리 그 회사 주식을 샀으면 돈 많이 벌었겠네요. 예? 그렇지 않아요? 은행에다 돈 넣으신 분들 예금 적금 이 얘기도 다 해드렸는데 왜? 아까 개인들이 많이 판 것 중에 5위가 뭐였어요? KB금융. 그렇게 많이 팔았다면서요? 속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47,000원 지금 6만원. 이것도 20한 5% 올랐겠네요 대충. 사람들이 KB금융 같은 걸 왜 많이 갖고 있는 왜 많이 갖고 있었는 줄 아세요? 왜 많이 갖고 있었는 줄 아세요? 앞으로 금리 인상 많이 할 테니까 그러면
은행주 많이 간다고. 근데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눌러버리더라고요. 개인들이 이제 경기 침체 오고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은행은 끝났다 그러면서 팔으니까 그때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개인들이 하는 거고 정 반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개인들이 팔아낸 거 지금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들이 많이 산 거 있죠? 고퍼스 있죠? 고퍼스가 이거거든요. 개인들이 많이 산 시점이 여기서부터예요. 손에 지금 한 20% 가까이 났을 것 같은데 제일 비싸게 산 사람은 돈 벌었겠냐고요. 아마 무지하게 불안할걸요. 왜냐면 증시가 폭락 나올까봐 불안한 마음에 고퍼스를 샀으니 고퍼스를 샀는데 나오라고 하는 급락은 안 나오고 자꾸 신한지주 같은 거 막 은행주 막 날라다니고 막 이러니까 안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샀는데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아마 거의 생지옥일 겁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겠죠. 어떻게 이게 지수가 급등할 수 있느냐. 그죠? 이거 듣고 있는 분들 지금 아마 머리 아마 터질 거야 지금. 그리고 뭐였어요? SK텔레콤 개인들이 사고 나서 자꾸 떨어져요. 아까 코스닥 종목을 제가 왜 또 보여드렸냐면 오늘 하다못해 개별주들도 신저가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SK텔레콤은 신저가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거래도 늘어나면서 떨어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안 이상합니까? 그 다음에 CJ제일제당 남들은 다 1월 3일쯤에 저점을 찍었는데 혼자서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거래가 많아요. 근데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대요.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아까 또 뭐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 아까 보여드렸죠? 포스코 케미칼은 그나마 나요. 조금이라도 올라가니까 1, 2%라도 그나마 이거. 네? 근데 조만간 이것도 이제 곡소리가 나오겠지만 그나마 난 게 한국전력이 연초부터 확 12%짜리 음봉 때렸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경기 방어주에다가 이제 올해 전기를 이제 올린다고 하니까 그죠? 네. 개인들이 이제 그 단순한 생각으로 많이 들어왔겠죠. 개인들하고 제발 같은 길을 가지 마세요. 네. 그래야지 돈을 벌든지 유지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개인들이 들어간 쪽이 어때요? 영 엉망이죠. 엉망이에요. 네. 그리고 은행주로 제가 봐도 참 은행주 진짜 잘 갑니다. 은행주가 이렇게 잘 갔던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요즘에 솔직히 일반 개별주 테마주보다 이게 더 셉니다 지금. 네? 저점 대비 한 30% 올랐다니까요. 대략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지금.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아침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네, 아침에 이제 많이 나왔던 뉴스 중에 시황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웰스파고라는 이제 미국의 회사가 있는데 시황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잘 여쭤볼 테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마 거의 안 찍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찍을 분들 한번 찍어보세요. 네. 지금 미국의 기업들이 요즘에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실적이 작년 대비 좋게 나올까요? 1번. 안 좋게 나올까요? 4번. 찍어보세요. 작년 대비 미국 기업들 실적을 요즘에 실적이 좋게 나올까요? 1번. 아니면 안 좋게 나올까요? 4번. 제가 잠깐 물 한 잔 따라올 테니까 한번 답변 좀 한번 써놔봐 주세요.
예, 많이들 쪽으로 오셨네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와요.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도 당연히 있는데 전반적으로 안 좋게 나오는데 기사 읽어드릴게요. 이게 아침에 이제 시황 뉴스인데 여기 보면은 여행주들은 저기 여행주란다. 은행주인데 일단 금요일날 미국 대형 은행주들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다 이거죠. 그죠? 네. JP 모건도 그렇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죠? 네.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대요. 그죠? 시티그룹은 순이익은 줄었는데 영업수익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죠? 그리고 아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 보시면 여타 기업들의 실적도 양호한 모습이다라고 돼 있지만 밑에 보세요. 네. 팩트셋이라고 요거 집계하는 저기가 있는데 지난해 4분기 S&P 500 지수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드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였던 2020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순이익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런 식으로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요번에 실적 안 좋게 나왔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폭락이 시작되겠구나. 2023년은 이제 죽음의 해다. 빨리 갖고 있는 거 싹 정리해서 지금은 현금이 최고다. 네. 진검승부 저 사람은 맨날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얘기를 100% 듣지 말고 1, 2개월 3월달까지 간 좀 보다가 그때 가서 들어오든지 같이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저는 소금이 아니에요. 자꾸 간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어딜 가서 소금같이 생겼습니까? 그죠? 토인봉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소금 닮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자꾸 간을 보시더라고. 그죠? 제가 간장도 아니고 그죠? 네. 사람들이 지금 이제 좀 무서운 게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잘 보시라니까 여기 웰스파고 얘기가 나오고 웰스파고 네. 되게 큰 회사인데 여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주식을 몰라도 웰스파고는 주택담보대출 부문의 악화로 인해서 순이익이 50% 가량 급감했다 라고 돼 있죠. 그죠? 50% 급감했다고. 근데 주가는 그러면 폭락했을까요? 폭등했을까요? 폭등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폭등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웰스파고가 뭐 하는 회사인데요? 우리는 뭐예요? 은행이죠. 주택융자, 예금, 투자은행. 그러니까 미국 4대 메이저 은행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웰스파고. 그러니까 아까 JP모건,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3개 나와 있죠. 그리고 웰스파고. 네. 그래 은행주들의 주가를 볼게요. 미국의 은행주. 테마주를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미국 것도 보셔야 돼요. JP모건 체이스. 네. 좀 괴팍하기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2%로 끝났어요. 급등 마감했죠. 최근에 여기도 어때요? 계속 올라가요. 우리나라가 더 심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낙폭과대가 심했으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도 아래 꼬리 길게 달려져 있는데 급등했죠? 그게 뭐겠어요? 뭐 급등이라고 하지만 2% 올랐어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 좋다 이러면서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개인들 뒤통수 치는 거예요. 누가 아침 손절했겠죠. 실적이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근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다 이러면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아까 웰스파고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제일 세게 나서 3%. 시작이 마이너스 3%, 저점은 마이너스 5%. 그런데 끝날 땐 플러스 3%. 보통 이런 양봉 나오면 여기처럼 추가 상승 더 나옵니다. 거래량도 많죠. 네. 이걸 왜 얘기해드렸냐? 미국에서도 뭐 실적 어쩌고 저쩌고 실적이 조금만 안 좋게 나오면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얘기 있잖아요. 바닥에서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 더 이상 안 떨어진다. 그럼 그게 바닥이고,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그게 고점이잖아요. 뉴스 좀 그만 보시라니까요. 뉴스를 그만 보시라고. 개인들이 요즘에 개별주 보통 개인들이 매매 많이 합니다. 개별주 매매의 80에서 90%는 외국인 기관이 아니고 개인들이 매매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코스닥 상승 150개, 상승률 상위 150개, 하락률 상위 30개를 보여드렸는데 대충 200개죠, 그죠? 거기도 신저가 주식이 한 두세 개? 아니었나요? 3개 아닐걸? 한 2개? 한두 개?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개별주들도 그렇게 안 빠지는데, 그죠? CJ제일제당이랑 특히 SK텔레콤은 왜 저러냐고요, 왜? 고퍼스는 왜 저러고? 개인들이 다 그쪽으로 엄청나게 몰려가 있는 거예요. 개미 군단이 글로 간 거예요, 지금. 제가 정말 확실하게 아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아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미들이 조종을 준비했을 때 난 조종 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한번 볼까 말까 모르겠는데 없어요. 개미들이 상승을 준비한다? 가끔 있어요. 세력들이 개미들을 아예 안 먹여주진 않아요. 벌도, 그죠? 저희 회원 중에도 양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벌도 겨울에 죽지 말라고, 그죠? 네. 미안하니까 꿀을 좀 일본 좀 남겨놓든지 아니면 네? 설탕물이라도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죠? 네. 양심 있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꿀도 좀 남겨놓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먹어야. 왜냐면 벌들이 이제 그 자기 새끼들 먹이려고, 그죠? 1년 내내 준비한 건데 다 빼기 뭐하다고 좀 남겨놓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 설탕이라도 채워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조정을 하는 걸 보는데 조정에 대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개미들도 그렇고 먹으라고 완전히 완전히 이제 저기 할 수 없으니까 뭘 설탕물이라도 준다고요. 꿀을 좀 남겨놓든가. 그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개미들이 처절하게 지금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이거 거꾸로 반대로 하시면 돼요. 반대로 하시면 된다니까. 네. 오늘 하루 종일 해드린 얘기는 뭐예요? 네. 개별주, 테마주 멀쩡하다. 그러니까 지수 하락 나올까봐 두려워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지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요. 떨어져도 불안해하죠. 전저점에 와도 불안하고 당연히 전저점 깰까봐. 올라가도 불안해합니다. 더 힘들어합니다. 다시 떨어질까봐. 그러면 진 겁니다. 네. 그 게임을 하시면 안 돼요. 지는 거예요. 이미 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 손절하다 못해서 뭐 한다고요? 주식을 아예 안 쳐다본다고요? 100% 진 거예요. 그분들 돈 못 벌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작년에 우리 다 같이 고생했잖아요. 고생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작년에 다 힘들었어요. 저희 회원들도 보면 고생들 하셨죠, 그죠?
분명히 수익 난 것도 있어요. 근데 수익 난 거만 꺼내서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에는 작년에 고생을 너무 심하게 한 게 사실이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는 돈 많이 버셔야 되고 저도 많이 벌어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뉴스 좀 그만 보세요. 부자 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이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드린 거예요. 언론에 속아서 그런 건 맞는데, 그죠? 정확하게 누구한테 속았냐면 여러분들이 언론에 속은 내 자신한테 속은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는 내 자신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해드리는 걸 잘 참고하시고,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온다는 보장은 못해요.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죠? 근데 경기 침체가 오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금리 인상을 한다니까요. 예,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하겠죠. 왜 그러겠어요? 경기 침체 왔으니까 경기를 더 살려야 되잖아요. 과열되면 시켜야 되지만 너무 침체되면 더 살려야 되니까. 시장에 돈을 또 무지하게 풉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거를 선반영해서 최소한 3개월, 6개월, 보통 6개월 잡거든요. 6개월 전부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돈 냄새만 나도 올라갑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 막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근데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돈이 묶여 있어서, 그죠? 못 하겠어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라고요. 지금 현금이 많은 사람은 지금 행복하겠죠. 너무 싸고 좋은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다 물려 있거나 아니면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투자 중이시겠죠. 그죠? 좋은 주식을 들고 있는 거는 맞으신데 투자 중인 건 맞는데 기분이, 그죠? 무슨 옛날에 그 알카에다나, 그죠? 네. 이집트 이슬람 무장 세력한테, 그죠? 네. 테러 단체한테 그 납치당한 사람들처럼 밧줄에 꽁꽁 묶인 상태로 있는 그런 기분이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또 보여드린 거예요. 오늘 뭐를요? 개별주 테마주들이 얼마만큼 지금 흐름이 좋은지. 원래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해드렸어요. 네. 참으시라고. 원래는 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회원들한테는 해도 되는데 무방에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털려야지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개인이시잖아요. 그냥 못되게 얘기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회원들이 종목들이 더 빨리 올라오니까. 그죠? 네. 근데 다 같이 이겨내고 수익 내시자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많이 그 차트 보시면 그 중에 이제 막 바닥에서 막 돌려 세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돌려 세운 것도 있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방송 제가 했던 순서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처음에 보여드린 게 뭐예요? 유로스톡스 50,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다우지수, 나스닥, 코스피 지수, 개인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뭘 많이 팔았고 뭘 많이 사고 있는지, 개별주 테마주는 신고가 나는 게 많은지 신저가 나는 게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급등이 주로 나오는지, 그거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정답은 뭐예요? 그냥 좀만 더 버티세요. 그러면 꽁꽁 묶여있는 여러분들의 돈들이 풀려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한눈 팔지 마시고 절대로 휴대폰에서 컴퓨터에서 HTS나 MTS 지우지 마시고 참으세요. 꼴도 보기 싫을 만큼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네. 제 목소리 좋다고 지금 좀 쉬었는데 목소리 좋다고 가입하신 분이 꽤 있어요. 목소리만 듣고. 지금 목소리가 많이 쉰 겁니다. 몇 년 전에는 미중무역 전쟁 겪기 전에는 꽤 괜찮았는데 지금은 제가 봐도 쉬었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이제 그랬던 종가 후가 접수 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도저히 당신 방송 못 듣겠다. 힘드니까요. 미중무역 전쟁 겪고 막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조목 준 사람 목소리도. 목소리 때문에 들어왔는데. 근데 이겨내셨어요. 결국에는. 지금은 돈 많이 버셨어요. 물론 작년에 좀 다시, 그죠? 네. 훅 눌러가지고
번 걸 좀 반납은 하셨지만 손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벌 거예요. 요즘에 제 방송 듣냐고요? 다시 들으시더라고요. 난 그분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늘 확인하거든요. 필명을 얘기하면 실례고. 근데 그분이 왜 또 내 방송 듣는 줄 아세요? 다시 또 들어요. 요즘에. 왜겠어요? 아는 거예요. 종목도 돌아서는 거를. 그분 보유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추천한 거 외에도 꽤 많이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여자분이신데 나이가 좀 많으세요. 네. 할머니는 아니신데 나이가 좀 많으신데 오래 하시니까 잘하세요. 네. 잘 들고 가서 꼭 신고가나만 파시는 분인데 그게 뭐 6개월 신고가가 52주원 신고가 좀 나온 파시더라고요. 좋은 습관이에요. 네. 네.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한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이 왜 방송을 다시 들으시겠습니까? 돌아서는 걸 아는 겁니다. 본인 보유 종목이 많으니까 싫어도 좋아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돌아선다 이제. 이제 방송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해가시죠? 네, 그러시는 거예요.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고수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도 눈치를 빨리 좀 채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제 보니까 그 뭐예요? 설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구나. 설. 보통 이제 설 연휴 전에 급락 나온다는 좀 편견이 좀 있으시죠? 그죠? 편견인데 설 전에는 개인들이 돈을 좀 주식시장에서 많이 빼서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갈 것 같다. 이래서 좀 주식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50%는 맞고 50%는 틀린 얘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솔직히 별로 그럴 게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설 전에 원래 크게 폭락 나온 적도 별로 없어요. 없는데 원래 이제 설 연휴가 이제 그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장이 열리는데 금요일날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설 전에? 그죠? 그러면 수요일까지 보통 주식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목요일날 팔아서는 금요일날 못 찾으니까 그러면 이제 월, 화, 수 이렇게 약간 개별주들이 하락이 나와요. 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이 월요일인데 증시 올라오고 종목들 그렇게 빠진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명절 전에는 돈이 좀 빠져나가는 게 맞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거 다 감안해서 먼저 주식을 팔아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자 이걸 보시죠.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신용 요거 말고 신용부터 볼까? 네. 신용 자금도 신용 잔고도 많이 줄었어요. 더 늘지도 않고 있고 얼마나 불안하면 세상에. 원래 지수가 오르면 신용이 따라 오르거든요. 근데 신용이 안 올라와요. 나 이런 거 거의 처음 봅니다. 요즘에 제가 이런 말 자주 하는 거 같아요. 이런 거 처음 본다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신용 잔고가 확 늘어나야 되는데 안 올라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예? 굉장히 안 늘어나요. 지난주 목요일까지거든요. 이게 안 늘어나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리고 공익예탁금 12월 그 말쯤에 잠깐 늘어나긴 했었는데 다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공익예탁금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이 줄어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있어요. 작년 이맘때 대비 한 3분의 1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대비 3분의 1.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저도 이제 저녁에 이제 매일 저녁 8시에 방송하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유튜브 쪽에 저는 실시간 시청자 수가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맘때 작년 요맘때쯤에 얼마나 들어왔냐면 최소한 100명에서 150명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거야 아마. 네. 많이 들어올 때는 150명, 난 200명 넘겨본 적은 없어요. 실시간 시청자 수 100명에서 150명 들어왔는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딱 3분의 1 줄었어요. 불타는 금요일날 뭐 눈 오고 비 온다 그러면 30명대 최저. 네? 최저. 아니면 평일날은 50명, 60명 사이.
얘가 3분의 1 줄었어요. 실제로. 고객 예탁금 줄어드는 것만큼 저도 저녁에 실시간 방송할 때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거라고 봐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3분의 2가 떠난 거죠. 3분의 2. 3분의 1만 남고 3분의 2가 떠나버린 거예요. 제가 방송 얘기를 왜 갖고 왔냐면 방송을 안 듣는다는 거는 아까 HTS, MTS 지운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 주식 답답해서 보기도 싫은데 방송을 뭐하러 봐요? 시간을 깎게. 응? 드라마나 보시겠지 그 시간에. 그죠? 네. 바닥입니다. 네. 유튜브도 운영한 지 몇 년 됐지만 이렇게 바닥 찍은 것도 진짜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얘기를 얼마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얘기는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저만 갖고 있는 데이터니까. 네? 근데 이게 틀린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종목들은 신저가라는 게 아니라 반등 세게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현금 있는 분들은 주식 매수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죠? 현금이 없어서 돈이 묶여 있어서 답답하다 그러시면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마음에 좀 여유를 주세요. 그죠? 네. 그러면 좀 편안하실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마지막으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왜 할까요? 이뻐 보이려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죠? 네. 그 먹는 거 소식하시는 분들 있죠? 왜 그러시겠어요? 다이어트를 하면 저도 이제 뚱뚱했던 적도 있고 지금도 이렇게 제가 날씬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많이 뚱뚱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살을 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살이 쪘을 때는 옷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고 살이 막 이렇게 쪄가지고 옷이 이렇게 약간 끼고 막 그러면은 보는 사람도 불편해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죠? 네. 좀 적당히 먹으면 그죠? 위에 여유가 있어서 좀 속이 편안할 텐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유가 없으니까 부대끼고 체하고 안 좋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그죠? 네. 여유가 없으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신 거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돈의 여유도 없으시죠?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다 사고 싶은데. 그죠? 네.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고생하셨으면 고생한 것만큼 반드시 보상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여유를 한번 가져보세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그죠? 이게 마지막 여러분들 그 고생하셨다고 계좌는 아마 많이 회복이 되셨을 거예요. 작년 말 대비, 그죠? 계좌가 많이 회복이 되셨을 텐데 그때는 마이너스 50%짜리 계좌도 많았어요. 많이 회복이 되셔서 그때에 비하면 많이 회복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잖아요, 그죠? 여전히 내 계좌가 마이너스 20% 30% 이상이지만 그래도 작년 말 대비 10월달 그때 대비는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네. 올해 잘 될 거야. 그게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죠? 네. 그렇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어떤 종목이 급등했는지, 이제 어떤 테마가 급등했는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정부 테마주인 원전 테마주가 오늘 왜 음봉을 맞았는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음봉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 방송 때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편히 쉬시고 이따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십시오. 네. 네네, 어서오세요. 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월 셋째 주네요, 그죠? 네. 일단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는 설 연휴가 있어갖고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설 연휴치고는 수급이나 증시 상황이 괜찮습니다. 보통 좀 그런 건 있거든요. 설 전에 폭락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수급이 좀 불량한 경우는 자주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돈이 좀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시장이 뭐 아주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조금만 불량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설 지나고 나서 확인해보고 주식을 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심리도 있기 때문에 설 명절 전에는 좀 수급이 약한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뭐 이따가 이제 아시아 증시랑 이제 또 보여드리겠지만 뭐 보시면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설 명절 전에 이제 시향이 수급이 좀 안 좋은 것들은 좀 많이 좀 생각보다는 네, 양호하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뭐 여기 아시아 증시부터 먼저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랑 또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장중에 어떤 업종들이 많이 올라왔는지, 뭐 은행주, 여행주, 뭐 게임주, 증권주도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정치인 테마주 중에 요즘에 그 김기현 씨 있죠? 그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이제 나와 그 출마한 이제 김기현 씨라고 있는데 옛날 울산 시장 하셨던 분이죠. 뭐 그쪽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번 관련주들이 아까 움직이더라고요. 뭐 남성, 뭐 디딤, 뭐 브랜드 X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얘기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저녁 방송의 주제는 이거죠. 호재가 나와도 그죠? 네,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 원전 수혜주들이 좀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요즘에 보면은 좀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맨날 좋은 얘기 참 많이 해드리는데 앞으로 올해 내내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다. 네. 그렇게 머릿속 아주 그냥 뿌리 깊게 네. 그런 생각이 아주 머릿속에 뿌리 깊게 내리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도 다음에 또 해드리죠. 오늘 그게 본 주제는 아니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죠? 사람들이 안 믿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수익이 안 나시거나 나도 조금밖에 못 내시는 거죠. 예, 어서 오세요. 네. 본인 복이죠. 네. 그렇게 언론에 속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속으면 뭐 그죠? 네. 어쩔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네, 최근에 뭐 계속 올라오죠. 1월 3일 날 그죠? 저점 찍고 그 다음 날인 그 다음 날인 1월 4일부터 매일 올라왔습니다. 그죠? 잘 보시면 지금 이게 여기서 상승 나온 거잖아요. 네. 지금 몇 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크게 올라간 적도 있고 조금 올라간 적도 있지만 아무튼 9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그죠? 아무튼 지금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잘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도 좀 증가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오늘도 외국인이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 뭐 순매수가 들어왔고 보시면 개인은 정말 미친 듯이 팔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빠져나간다 이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올해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라 생각하고 돈을 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은 뭐 손절치거나 그런 거고요. 아, 본전만 오면 네, 정리하고 주식을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한둘이 아니고 한둘이. 네? 아무튼 그래요. 네. 그럴 때일수록 아시죠? 네. 때가 이제 다 된 거죠 이제. 그죠? 네. 뭐 보나마나 그죠? 업종별로 보면은 뭐 항상 똑같잖아요, 그죠? 네. 전기전자 미친 듯이 팔고 있고, 솔직히 전반적으로 다 팔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네.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진짜 제가 평상시에 방송할 때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작년에 1년 내내 장이 이렇게 폭락했는데도 제가 뭐 중간에 방송 한번 쉰 적 있습니까, 그죠? 뭐 독감 걸리고 막 그래도 방송을 했거든요, 그죠? 네. 말하기 힘들 때도 막 네. 목이 퉁퉁 부어서 방송을 했었는데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그렇게 1년 내내 좋은 얘기 많이 해드렸고 그죠? 그랬는데 이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마찬가지인데 대화를 해보면 올해 주시장 망할 거래요. 네. 아, 모르겠어요. 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주변에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알았다 그러면서 근데 결국에 그 사람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면 올해는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쉬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래서 목이 더 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쉰 목소리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하세요. 이 인간지표니까 여기 보시면 뭐 업종별, 투자자별 매매 현황 이런 거 백날 보는 것보다 제가 지금 방금 한 얘기 있죠. 인간지표가 제일 잘 맞아요. 네. 아무튼 이제 코스피 지수 열심히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하고 12월 달 수준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1월 초까지 좀 고생을 심하게 하셨는데 거래량도 좋아졌고요. 그죠? 주가도 회복이 됐고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시랑 좀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일본 있죠? 일본은 조금 지금 흐름이 달라요. 보시면 최근에 여기 이제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여기도. 네. 근데 금리 정책을 좀 바꾸겠다는 약간 뉘앙스를 풍겼을 때 그때 그죠? 일본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도 보면은 힘을 되게 못 씁니다. 일본이 지난주 금요일 날도 급락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1.2%, 오늘도 1.1% 급락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죠, 그죠? 네. 이거는 이제 일본 고유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시 중에서 중국 빠르게 감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중국 증시가 장중에 1.75%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끝날 때도 이제 1% 이상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잘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지수, 여기 보시면 이거 기억나세요? 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ELS, 그죠? 네. ELS 녹인 시킨다고, 그죠? 그렇게 파더니 세상에 다 올라왔어요. 6월달부터 6월달, 7월달부터 폭락한 거거든요. 이거를 3개월 만에 다 메꿨습니다. ELS 하지 마세요. 아셨죠? 홍콩 H지수 세게 올라왔죠. 대만 증시도 보시면 잘 올라왔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랬다니까요. 아시아에서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만 그랬어. 우리나라. 특히 코스닥이 더 심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호주 있죠. 호주 좋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단순하게 무슨 낙폭에 따른 반등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 유럽 증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아시아 위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멀쩡하죠? 보기 좋죠? 네. 그러니까 설 명절 전이라서 원래 수급이 조금 이제 약해지는 시기이긴 한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잘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독일하고 프랑스도 뭐 시원하잖아요, 그죠? 네. 독일이 좀 덜 간 거예요. 프랑스가 더 많이. 차트를 봐서, 네. 그죠? 나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나스닥 지수가 어디까지 회복을 하느냐, 그죠? 이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해외 증시하고 이제 국내 증시는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렸고요. 오늘 그 원전 테마주 얘기하기 전에, 그죠? 은행주랑 여행주 오늘 급등한 것들이 있는데 잠깐 어떻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걸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원전 테마주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은행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드렸었거든요. 은행주 중에서 오늘 많이 올라간 거 위주로 얘기해 드릴게요. 종목을 많이 보여드리면 좋긴 좋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그죠? 네. 자, 은행주 중에서 오늘 이제 많이 올라간 게 신한지주죠. 그죠? 6.7%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저희가 보유 종목은 아닌데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죠? 이걸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최근에 이 주가 은행주들이 짧게는 최소 20에서 30%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금융지주. 자, 이것도 오늘 6.2%. 굉장히 세게 올라왔죠. 경기 침체 때문에 사람들이 손절을 많이 했는데 이게 바로 뒤통수 치는 거예요. 저도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그죠? 네. 4.6% 급등했죠. KB금융 여기에 오늘 4.5%. 최근에 개인들이 1월달에
순매도 제일 많이 한 게 KB금융. 이게 5번째로 순매도 제일 많이 한 거래요. 1위는 삼성전자고 5위인가 그렇더라고. 오늘도 많이 팔았겠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보시겠습니다. 어떤가요? 여기도 4.3% 시원하게 올라오죠. 그 뒤에 무슨 BNK 뭐 DGB 있는데 다 잘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행주 있죠? 여행주. 아니 경기 침체라서 다 지금 망한다면서요. 응? 근데 뭐래요? 여행 심리가 회복될 거래요. 제가 금요일날도 그 얘기 드렸지만 뉴스 보시면서 주식하면 정신병 걸립니다. 네. 이게 설 연휴 앞두고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 그 다음에 국제 여행도 회복될 걸로 기대된대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늘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지난주였죠?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한테 이제 보복 조치를 취해가지고 중국 쪽 뭐 단기 뭐 비자 발급 그런 거 안 되는 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얘기해 드렸어요. 여행주가 좀 빠지긴 빠졌는데 크게 안 빠졌다고, 조금 빠졌다고.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그죠? 근데 진짜로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여행주들이 잘 올라오고 있죠. 오늘 거래 실어서 7% 급등했습니다. 거래 실어서. 그 다음에 참고로 여행주를 좀 싸게 사고 싶다. 자, 이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물론 아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행주를 싸게 사고 싶다. 그럼 언제 사면 되겠어요? 환율 급등했을 때, 급락했을 때. 환율이 막 이제 급등했을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1번. 환율이 막 급락했을 때 저 바닥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2번 찍어보세요. 자, 빨리빨리 찍으세요. 네. 여행주를 개인적으로 싸게 사고 싶다. 그럼 환율이 급등해서 고점 찍을 때 사는 게 좋을까요? 1번. 아니다. 환율이 급락했을 때 바닥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2번. 한번 찍어보세요.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여행주. 이게 환율 얘기를 기술적으로 물어보면 답을 금방금방 안 하세요. 대답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순간 생각하시거든요. 원래 환율이 그래요. 여러분들 이상한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저는 더 심했어요. 자, 여러분들 아까 그랬잖아요. 여행주를 싸게 사고 싶으면 언제 사야 되느냐. 여행주를 싸게 사고 싶으면 언제겠어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을 때, 외환위기, 뭐 경기 침체, 망한다, 글로벌, 그죠? 경기가 침체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여행주가 폭락하겠어요, 폭등하겠어요? 폭락하겠어요, 폭등하겠어요? 폭락하겠죠. 그래 뭐예요? 저점이죠. 환율이 급등하면 네, 여행주 저점. 이해가세요? 여행주 저점이라고. 환율이 제일 높을 때가 언제였는데요? 9월, 10월 사이였잖아요. 그때 모두 투어가 저점이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종목도 저점을 많이 찍는데 여행주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환율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쭉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겠죠? 그죠? 원화 강세가 돼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1,444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원달러 환율이 자꾸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는 이제 번외인데 얘기해드릴게요. 망한 달에 짜리 외환위기 온다고 사람들이 여행주 버렸을 거 아니에요. 여행이고 뭐고 큰일 났다. 경기 침체 온다니까 사람들이 여행 가겠냐? 그러면서 이제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를 막 손절했겠죠. 환율이 급등했을 때 여행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근데 환율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비싸면 여행 못 가잖아요. 여행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했을 때 해외여행 취소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맞죠? 그죠? 근데 다시 원달러 환율이 원래대로 떨어지니까 어때요? 다시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대 있는데 이게 1100원대로 내려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야, 그때보다 해외여행 패키지 가격이 내렸네? 그래,
어우 답답해 죽겠다. 여행 좀 가자. 1,000원대로 떨어져요. 뭐 1,050원. 가자 하와이로. 900원대. 다 휴가네. 우리 다 가족여행 가자.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주가 헐 날아가겠죠. 그래서 여행주를 싸게 사고 싶으면 외환위기 온다고 사람들이 호들갑 떨 때 사시면 됩니다.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셨나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론적으로 그렇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환율이 막 급락하니까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투어가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짜투리 상식인데 이거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러면 모두 투어 말고 하나 투어랑 딴 것도 보자고요. 외환위기 온다고 호들갑 떨으신 분들한테 속으신 분들도 반성들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 투어 바닥 잡고 올라오네요. 외환위기 온다고 설레발친 게 여기 아니에요? 여기 대비 얼마 올라왔는지 아세요? 30% 이상 올라왔어요. 30%. 내일 조금만 더 올라가면 40% 상승해요. 롯데 관광개발. 환율 고점 찍었을 때 여기 아니에요? 여기잖아요. 그죠? 네. 8,600원. 최근에 15,000원까지 왔어요. 그럼 뭐겠어요? 100%는 아닌데 50%, 60%, 70% 이상 올라왔겠죠? 네. 참 좋은 여행. 가야 돼 이것도. 그때 바닥 찍고 올라왔어요. 원래 자리 회복했고, 그죠? 여기서 이제 원래대로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거죠. 그 여행주들이 지금 아까 모두 투어랑 해가지고 보시라니까. 모두 투어. 좋잖아요 지금. 네. 열심히 올라오고 있잖아. 하나 투어. 그죠? 그래서 경기 침체라고 막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주식시장은 자꾸 다르게 움직이네요. 그죠? 네. 언론도 믿지 마시고 제 말도 100% 믿지 마시고 네. 거래량과 수급을 믿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웹툰 관련주도 많이 올라왔는데 저쪽은 패스. 중국 관련해가지고 올라왔다가 눌렀다 또 가는 거니까 저쪽은 패스할게요. 왜냐면 웹툰이나 아니면 연예기획사 있죠. 이쪽 테마주들은 생명이 짧아요. 생명이 짧다고요. 뭐 오래 못 가요. 옛날에 이제 뭐 BTS나 아니면 한류 열풍 물 때 있죠. 그때는 제법 가요. 한 2, 3개월 이상 가는데 지금 낙폭에 따른 반등 나오면서 올라오는 일명 엔터테인먼트, 시계경 놀자 관련주들은 생명력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짧아요. 연예인들이 생명이 짧듯이 그쪽도 짧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저 이제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들이 올라왔는데 게임주도 뭐냐면 놀자죠. 놀자. 근데 이제 게임주는 물리신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는 갈게요. 이스트 소프트 뭐예요? 낙폭에 따른 반등이죠. 그죠? 위메이드 맥스 이것도 오늘 10% 올랐는데 낙폭에 따른 반등. 카카오 게임즈 뭐죠? 예, 낙폭에 따른 반등. 낙폭에 따른 반등이라기보다는 낙폭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표현이 약간 다르죠? 대원 미디어 네. 이것도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요. 그죠? 롱투 코리아 네. 바닥에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죠. 게임주들이고요. 이거하고 이제 뭐 모바일 게임 그래가지고 미스터 블루 이거 앞에서 먼저 간 거죠. 네. 눌렀다 또 올라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대부 시스터즈 네. 컴투스 홀딩스 게임주들을 지금 왜 이걸 짚어드렸냐면 게임주들이 재작년이구나 이제 재작년에 급등했다가 작년 내내 떨어졌었는데 낙폭과대도 심하거든요. 근데 이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네. 게임주들이 올라오면 코스닥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미 컴투스 홀딩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아니면 위메이드 있죠.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맞아요. 2년 전에 이거는 전문용어로 해먹었다 그래요. 세력들이 해먹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잊혀지지가 않아서
계속 들어오실 거예요. 세력이 해먹었어요. 대시세를 분출했다고요.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쉬어요. 아주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옛날에 컴투스 홀딩스가 10년 전에 무지하게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한참을 졌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재작년에 한번 급등했던 거예요. 몇 년신 거예요? 이거? 7년인가? 네. 굉장히 오래 쉬었어요. 네. 7년인가 쉬었을 거예요. 네. 그 게임주들은 올라올 때 아무래도 지수를 좀 끌어올려 줄 수 있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조금 준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급등 나오잖아요. 알체라라는 종목인데 여기서 튀어나오죠. 거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좀 준비가 덜 돼 있죠. 그죠? 네. MBT 네. 보시죠. 네. 이거는 준비가 많이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지금 저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서 준비 많이 했다고 해서 혼자 많이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왕이면은 다른 것들이랑 같이 가야죠. 바이브 컴퍼니 바닥에서 열심히 올라오죠. 그러면 낙폭과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준비를 좀 다시 해야 될 거예요. 그 준비를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래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단기 과열돼가지고 지금 버벅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뒤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도는데 그것도 순환매가 뭐 맨날 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게임주 쪽으로도 오네요,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옵티시스, 올라오죠? 네. 위지윅 스튜디오, 네. 살살 돌리죠? 네. MP 차트가 비슷비슷하죠? 네. C랩 돌리는 차트가 다 이노뎁 차트가 똑같죠? 똑같을 때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똑같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특히 세 개는 똑같지 않나요? 어디서 또 똑같다고 될까? 맥스트 비슷하고 옵티시스 조금 더 나갔다 이거는. 그 다음에 제일 똑같은 게 MP, 위지윅, C랩, 이노뎁 비슷해요. 맥스도 그렇고. 메타버스 관련 중에서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거 이름도 좀 생소하실걸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생소한 종목들도 많을 거예요.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방에서 원래 기존 회원들 갖고 있는 종목인데 요거를 지난주 월요일날 추천을 했어요. 추천했었는데 요게 지금 1월 9일이죠. 요게 지금 급등을 합니다. 잠깐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잘 들리시죠? 특히 유튜브 쪽. 네. 오늘 마이크 세팅이 좀 약간 바뀌어가지고 목소리가 작게 들리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작게 들리거나 좀 잡음이 있거나 그러면 꼭 얘기해 주세요. 손을 좀 봐야 되니까. 네, 그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1월 9일 날 여기서 나갔어요. 3,760원. 3,700원대에서 매수 나갔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도 갖고 있는데 하도 그냥 꾹꾹 늘어났길래 한번 저기 하시라고 내가 또 추천했거든요. 요즘에 신규 종목 추천을 그렇게 많이를 못해요. 왜겠어요? 종목만 자꾸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또 한 번 추천을 해서 회원들 수익을 내드리고 있단 말이죠. 일주일 딱 지나니까 오늘 장중에 25%까지 급등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얘기한 게 틀린 게 없죠. 이거는 뭐냐면 계속 정책 얘기 나올 거라고, 그죠? 이런 기사 보시면 돼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여당에서 교육개혁 관련 당정 협의회 개최를 했답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냥 로드맵 논의했다는데 움직이잖아요. 그냥 지금 얘기만 나와도 가요.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얘기만 나와도 가잖아요. 지금 오늘은 YBM 넷이 1등이었고 그 다음에 캐리소프트도 오늘 잘 움직였더라고요. 그죠? 아주 좋아요. 저희 방 보유 종목은 아닌데 난 캐리소프트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보유 종목 아니에요. 네. 근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캐리소프트 때문에 내가 피눈물 흘리시는 분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사람들은 착한데 잘 몰라가지고 재작년에 이거 주린이들이 많이 물렸거든요.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피눈물 흘리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라도 좀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캐리소프트. 네. 그리고 뭐 골드 NS라고 있어요. 이거 앞에서 잘 못 갔던 건데 골드 NS. 네. 왜냐하면 안 좋은 일이 있었겠죠, 그죠? 네. 지금 뭐 이러고 갑니다. 참고 안 하세요. 아이스크림 에듀 밑에서 살짝 들어가죠.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거지. 네. 그리고 옛날에 개인들이 많이 썼던 거 메가인치. 네. 이러고 있죠. 제가 보기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바닥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교육 관련주들도 지금 밑에서 들었다 놨다 하고 있고 그 세상이 참 재밌는 게 이거 보세요. 네. 작년에 넷플릭스 폭락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요거는 한번 찍어봐 주실래요? 넷플릭스 기억하시죠? 이런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건 아니고 글로벌, 그죠? 네. OTT 서비스 업체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에 넷플릭스를 좀 보다가 지금은 해지를 했는데 작년 초부터 넷플릭스가 이렇게 폭락하는 바람에 나스닥이 박살났고, 그렇죠? 우리도 영향을 크게 받았죠. 넷플릭스, 그죠? 네. 폭락하기 전에 $700, 5월달에 $162.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4분의 1 토막 이상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네. 4분의 1 토막이 뭡니까, 그죠? 네. 거의 4분의 네, 그러네. 4분의 1 토막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최근에 보면 또 많이 올라왔어. 저점 대비 지금 100% 올라왔거든요. 요즘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뭐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했는데 거기에 뭐 이것저것 다뭐 캐리스포트나 애니플러스 다 포함이 되거든요. 네. 대원 미디어도 아까 포함이 되고. 왜 같다는 줄 아세요?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 등 OTT 이용자들이 급증했답니다. 그래서 올라갔답니다. 그전엔 뭐라 하면서 폭락시키더니 또 지금 또 말이 바뀌었어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금요일날 얘기해드렸죠. 왜 가상화폐가 폭등하고 있다고,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저는 캐리소프트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가상화폐는 뭐 잘 되거나 말거나 좀 관심 없어요. 근데 잘 보시면 차트 보여드리면 안 되지. 네.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가상화폐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상화폐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주식 더 열심히 하시라고요. 이게 전저점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박살내놨다가 이게 11월 달이거든요. 1월 달. 주말 동안에 금요일 포함해서 그죠? 금, 토, 일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은행주만 실제 돈을 만지는 금융주만 급등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도 급등했어요. 뭐예요? 주식이 왜 안 올라가요? 같이 가야죠.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아니 은행주도 돈을 만지는 은행주도 가, 돈을 쓸어 댕기는 여행주도 가. 다 가잖아요 지금. 네? 근데 왜 주식은 못 가죠? 왜 주식은 못 가냐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관련주 개인들이 박살냈죠. 응? 그죠? 개인들이 박살냈잖아요. 제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김 실장님이 뭐 방송 준비하시던데 아까 제가 끝나고 김 실장님 방송하시죠? 그 방송 오늘 가급적이면 보세요. 왜냐면 아까 방송 제목에다가 잠깐 그거 써놓으셨다가 지금 지우신 것 같은데 리츠 관련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리츠.
리츠가 뭔지 아세요? 돈을 모아서 부동산 관련된 데가 부동산 관련된 그쪽에 투자하는 게 리츠 아닌가요? 맞죠, 그죠? 네. 근데 여기 보면 뭐 롯데리츠 이런 거 있는데 보세요. 최근에 막 올라가요. 리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리츠라고 치면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NH 프라임 리츠 이런 거 보실래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막 올라가요. 이게 뭐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부동산 막 뉴스 틀면 맨날 뭐라 그래요? 어디 집값이 뭐 5억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직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2024년도에나 사시고 주식은 당장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반기쯤에 봐서 그때 바닥에 나왔을 것 같으면 그때 조금 한번 사보시던지 그러잖아요. 네. 연말 연초에 내가 그런 뉴스 많이 나온다고 얘기해드렸죠, 그죠? 그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니까 금융주, 아까 신한지주 어디 갔어요? 신한지주 날라다니고, 예? 삼성전자 날라다니고, 방금 보신 부동산 리츠 관련주 날라다니고. 개인들은 어디가 있어요? 오전 방송 못 보셨죠? 오전 방송. 개인들이 최근에 많이 산 거 고퍼스 차트 보실래요? 날마다 떨어져, 날마다. 요즘에 시가총액 소형주 개별주도 이렇게 안 떨어져요. 다 올라오거든요. 오전 방송 보지 마시고 오늘 오후 2시 반에 낮에 공개 방송한다고 오후 2시 반부터 방송한 게 있어요. 1시간짜리니까 그거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제가 적나라하게 다 얘기해놨어요. 개인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산 거 뭐겠어요? SK텔레콤. 차트 보세요. 신저가 납니다. 죽어나갑니다. 여기. 개인들이 세 번째로 많이 산 거 올해 들어서요. 올해 1월달 들어서 개인 순매수 3위 CJ제일제당 죽어나갑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본인들 잘못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4위는 건너뛰고 5위 한국전력.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죠? 갑자기 음봉 맞길래 왜 그런가 했어요. 개인들이에요. 미친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전기세 인상 올해는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그거 보고 세력이 그냥 두겠어요? 가만 안 두지. 이게 다 뭐라고요? 네. 경기 침체 왔을 때 경기 침체가 오면 올라가는 주식들이 이거예요. 한국전력 그리고 아까 CJ제일제당 이거거든요. 네. 이게요. 자 보세요. 한국전력 여기서 많이 갔죠? 2011년도가 바닥이죠. 잘 보세요. 2011년, 12년도가 바닥이죠. 자 이제 5분만 이런 얘기 더 하고 원전 얘기해줄게요. 원전 테마주 얘기해드릴게요. 네. 자 여기가 바닥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한전이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그때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2위까지 갔나 3위까지 갔어요. 그때 아마 2위까지 갔을 거야. 아마. 여기가 2만원, 여기는 6만원, 3배 올라갔죠.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어땠을까요? 2011년, 12년부터 2016년까지 그때 코스피 지수가 어땠냐면 잠깐만요. CJ제일제당, SK텔레콤. SK텔레콤 보면은 2012년도에가 저점인데 2년 동안 이만큼 갔죠. CJ제일제당도 그 당시에 뭐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갔어요. 많이 갔어요. 네, 2배 이상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코스피가 어땠는 줄 아세요? 횡보했거든요. 지수가 못 갔죠 그때? 그때 그래서 SK텔레콤이랑 CJ제일제당이랑 한국전력이 그렇게 많이 갔어요. 왜 사람들이 지금 저 세 종목을 많이 사는지 정확하게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거는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해가세요? 낮에는 얘기를 안 해드렸고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저거를 미친듯이 사는 거예요. 왜? 지수가 안 오를 것 같으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겠죠. 옛날에 지수가 안 갈 때 저기 올라갔었다. 지금 사야 된다. 저 정도 얘기할 정도가 되면 공부를 한 사람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솔직히 얘기하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면 CJ제일제당이나 저걸 사야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은 뭉쳐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저걸 그렇게 많이 사놨대요 지금.
미치는 거지. 안 망할 주식을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에서 그죠? SK텔레콤, 한국전력, CJ제일제당으로 바꾼 거예요. 이해가세요? 2년 전에는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더니 지금은 떨어지는 칼을 잡았어요, 개인들이.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습니까? 목요일날 얘기했습니까?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절대로 잊지 마시라고. 세력들은 절대로 개인들 수익 안 먹여준다고. 기억하시죠? 그죠? 절대 안 먹여줘요. 저쪽에 들어가신 분들 당분간 고생 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요. 원전 테마주 얘기 오늘 해드려야죠. 그죠? 네. 아 지금 나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CJ 제일제당하고 그죠? 이거 개인이 왜 사는지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제목을 원전 테마주 얘기를 달아놨기 때문에 해드려야죠. 최소한 10분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넘어갈게요. 보성파워텍이 금요일날 시간에서 상한가 갔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12% 급등 출발했다가 뭐 바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플러스 2%로 그냥 음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보시면 아니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순방 갔고 가기 전부터 원전 얘기 나올 거 뻔한 거였고 그죠? 실제로 이제 거기서 뭐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보성파워텍 이제 들고 있던 분들은 아마 그 생각을 하실 거 아니 시간에 상한가 나왔고 좋은 얘기 나오는데 왜 오늘 추가 급등이 안 나오느냐 그죠? 네. 아니면 이제 뭐 한정기술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 오늘 기대를 좀 했는데 플러스 출발은 잘했는데 마이너스 3% 마감했다 기분이 몹시 안 좋다 이러실 수 있어요. 네, 그게 정상이시죠? 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지를 알면 정확하게 알면 이해가 가거든요. 네. 자 보세요. 한정기술 갖고 얘기해 볼게요. 12월 달에 상한가 나왔고 눌림목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12월 달에 개인들이 너무너무 불안해서 이유 없이 그냥 패대기를 쳤어요. 뭐 한정기술만 빠졌나요? 다 많이 빠졌죠. 그죠? 네. 그러다가 개인들이 다 털고 나가니까 다시 자율반등. 자, 거래가 크게 늘어난 거 없이 주가가 쭉 올라왔죠? 무슨 진짜 옛날 저기 안테나 라디오 안테나 뽑듯이 쭉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라디오 안테나 뽑을 때 뭐 힘듭니까? 그냥 살짝 잡아당기면 쭉 요즘에 그거 안 쓰지만 그죠? 네. 그죠? 라디오 안테나 아니 뭐 낚싯대 펼치듯이 그죠? 네. 쉽게 쭉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이건 자율반등이거든요. 그러면 자율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원래 주가가 최근에 있던 자리 즉 하락 나오기 전까지 올라오면 거기서 멈춥니다. 일단 멈추고 강한 호재가 있으면 말 그대로 강한 양봉이 나와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만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왜겠어요? 자율반등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물론 이제 한정기술은 여기에서는 눌림목이 만들어졌다. 누군가가 뭔가를 하고 있었다.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하지만 한 달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냥 자율반등이거든요. 그러면 좀 쉬어야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성질 급한 분들이 좀 들어왔겠죠. 그죠? 네. 간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우리나라에 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다. 뭐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눌러버린 거예요. 그냥. 이미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원전 얘기할 거 이미 선반영 됐고 그게 자율반등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고 앞에 매물대가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준비가 지금은 여기서는 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거 보고서 왜 안 가는 거야? 그러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한신기계 이게 일주일 전에 이미 상한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시간에서 똑같잖아요. 이거는 세력이 매집을 하거나 뭐 그렇게 준비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닥을 잡고 긍정적인 걸로 보여져요. 근데 여기도 올라오다가 약간 멈칫하잖아요. 오늘을 보지 말고 지난주에 여기 차트를 보세요. 이게 지난주 화요일 그죠? 월요일날 이게 시간에 상한가 갔었거든요. 근데 일단 매물대에 부딪히니까 잠깐 음봉 나오잖아요. 아침에 이거 14% 급등 출발했는데 이렇게 끝났다니까요. 근데 3일 동안 어때요?
좀 더 올라가죠. 그럼 뭐예요? 매물대가 있어서 잠깐 걸리긴 했는데 매물대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금씩 올라가다가 오늘 또 호재가 있으니까 아침에 부흥 뜬 거예요. 근데 떨어지긴 또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이렇게 저번에 이거 한신기계 얘기 한번 했었죠, 이거. 그죠? 네.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충분히 조정을 받고 돈이 다시 들어와서 바닥을 잡고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근데 세력만 매집을 했겠어요? 당연히 개인도 매집을 좀 했겠죠. 그죠? 뭐 세력만 매집하는 법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가 한 7,000원, 8,000원대인데 순간 투매가 나와서 1월 3일날 5,000원대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었겠죠. 누가? 개인들 중에 일부가 오우씨 한신기계 이런 나쁜 놈 그러면서 넌 나에게 옛날에 그 김영철 씨 이제 저기 누구 이재명이 아니고 이병헌 씨하고 화려한 인생인가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런 대사 나오거든요.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큰 수익을 기대하고 비중을 실었던 개인 중에 누군가가 모욕감을 느끼고 여기서 손절했겠죠. 그죠? 근데 손절 안 하고 버틴 사람이 있겠죠? 모욕감을 참으면서 뭐 하겠어요? 던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력이랑 같은 생각이었는데 생각이 바뀐 거죠. 쉽게 얘기하면 주가가 자기는 8,000원에 샀는데 5,000원짜리가 되니까 속된 말로 삐진 거예요. 삐진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죠. 삐지면 섭섭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씨 이러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편이었는데 지금 같은 편이 아니라 이거죠. 그죠? 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자꾸 올라가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매물대 저항에 걸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물론 제 마음대로 해석한 거니까 네. 받아들이시려면 받아들이시고 받아들이기 싫으시면 안 받아들이셔도 돼요. 보성 파워 때도 똑같은 거예요. 뭘 해놨거든요. 근데 생각이 바뀐 사람이 있겠죠. 이미 제로 선반영됐고 소정기전 똑같잖아요. 우리 기술 똑같죠. 다 걸리는 자리예요. 자율 반등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쉬어가는 자리예요. 에너 토큰은 조금 차트를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 둘 해서 그 위에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여기에 걸리는 자리에 지금 있어요. 약간 걸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폭락이 들어왔기 때문에 12,000원이나 13,000원대에 물린 사람들이 막 던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원전 테마주가 오늘 훌륭한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간 이유는 이미 선반영돼서 원래 매물대가 없는 주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마음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서 매물대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은 자율 반등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뭔가를 또 만들어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원전 테마주는 끝난 게 아니라 원래 오늘 그냥 그런 겁니다. 그리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개인들 얼마나 바글바글 됐겠어요. 한전기술이나 한신기계나 에너토커나 우리기술이 오늘 아니면 보성파워텍 서전기전이 15% 20% 급등에다 떨어졌다. 그러면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은 쉬어야 됩니다. 심하게 오염됐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저렇게 깨끗하게 음봉으로 눌러놓죠? 그러면 조만간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최근에 줌 인터넷이라고 이래저래 급등하는 게 있죠? 그죠? 네, 보세요. 여기에서 원전 테마주들처럼 수도 없이 들었다 놨다 하다가 간 게 줌 인터넷이에요. 이게 뭐가 달라요? 똑같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이제 마무리 짓죠. 이해되셨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쁜 생각 그만하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시간 좀 있죠? 3분 정도 있네. 김기현 씨 있죠?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기현 씨가 김기현 이분이에요. 네. 얼굴을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분.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를 하는데, 그죠? 네. 지금 나경원 씨하고 지금 싸움 붙었죠? 장제원이라는 사람하고. 네. 장제원 그 사람은 아들 때문에 참 고생하는 것 같아요. 아들 문제 때문에 또 고생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김기현 씨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브랜드 X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길어요. 브랜드 X 코퍼레이션. 브랜드 X라고 할게요. 최근에 낙폭과대가 되게 심했는데 열심히 올라오고 있죠.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도 이제 급등하다가 떨어졌는데 오늘 장중에 한 17% 올라가다가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여기 1월 초 기준으로 했을 때 4,700원 정도부터 7,4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경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도 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앞에 이제 걸리는 자리거든요. 돌파를 못하고 지금 버벅거리는데 저점 대비 한 50% 이상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과열이죠. 단기 과열. 네. 역별 종목이 50%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더 올라올 수도 있는데 보통 50에서 70% 올라오면 꺾이거든요. 그리고 남성 최근에 차트를 만들어 놓은 종목인데 오늘 급등했거든요. 거래도 좀 있고. 네. 뭘까요? 김기현, 디딘, 이것도 김기현이랍니다. 김기현 씨 관련주 반대편에 있는 게 나경원 씨 거겠죠? 지난번에 얘기해드린 신라 SG. 네. 나경원 씨 첫째 딸인가 하여튼 따님이 그 장애가 있으시죠? 그래서 옛날에 나경원 씨 테마주 중에 뭐 한창 이런 것도 있었는데 국제하품 이런 것도 막 가고 막 그랬어요. 국제하품이 옛날에 저기였거든요. 휠체어 관련주. 휠체어 관련주가 우리나라에 2개 있었는데 평화산업하고 국제하품이었어요. 근데 뭐 그걸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참고사항 알아두세요. 언제 갔냐고요? 여기에서 많이 갔어요. 여기였나? 네. 그래도 많이 갔어요. 장애인 복지 테마주 하나 더 있어요. 오텍이라고. 네. 그건 휠체어는 아니고 장애인 전용 차량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김기현 씨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를 알아두세요. 지금 나경원 씨가 당대표에 출마할 것 같은데 그럼 과열되겠죠. 그래서 또 보수가 또 그런 쪽으로 또 안 좋게 흘러갈 것 같은데 아무튼 테마주가 움직이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들은 안 되는 쪽에 베팅을 했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 뭐 약세장이다 뭐 올해 장 안 좋다 그러는데 연초부터 호재도 없는데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혼자만 고집 부리시죠? 올해 주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혹시 신 받으셨습니까? 신 무당처럼 신 받으셨냐고요? 근데 어떻게 잘하세요? 그죠? 올해 장이 안 좋을 거라고 다른 나라 다 올라가고 우리나라 것도 올라오는데 개인들이 많이 산 것만 안 올라오잖아요. 개인들이 버린 거 잘 올라오고 그죠? 네. 본인 생각에 본인이 속아서 주식 투자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포기들 하지 마시고 그죠? 네.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이따가 김 실장님 방송 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아마 하실 건데 아까 제목에 이제 뭐 지주회사하고 금융지주랑 뭐 리츠 관련 얘기하려고 아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다루려고 했던 건데 중요한 얘기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돈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아마 상세하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무소TV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으셔도 되고요. 회원가입하기 귀찮으시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무소TV 김실장이라고 치면 나오니까 가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저녁에 또 뵙고요. 내일까지 공개방송 진행하고요. 공개방송 때 가입하시면 기간 연장 특별 혜택도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